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궁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유세를 또 인상을 했습니다. 무려 21%나 인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유세는 6%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집을 9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21%나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나라 경제가 이처럼 엉망인데 그분들 어떻게 보유세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물 쓰듯이 쓰면서 결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세금으로 왕창, 이분들은 결국 집은 9억짜리인데 세금을 못 내서 아마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집이 판다고 또 팔려지는 상황도 아니고 경기가 이래 어려운데 계속 지금 정부는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이거나 1500선으로 붕괴가 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IMF 이후에 가장 최악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우한 폐렴 당시에 북한 국경을 봉쇄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이 북한을 봉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코로나를 비롯해 가지고 완전히 시장이 마비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죽는 환자보다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997년도, 95년도에서 97년도에 대아사자가 300만 명이나 났는데 이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될 북한 붕괴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드루킹과 또한 중국 게이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중국 차이나 게이트를 해가지고 댓글 알바 부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예, 중국의 시진핑을 비판한 중국 재벌인이 행방불명되는 이런 일들이 중국 내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예, 어제 중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0년차 중국인이 이분 차이나 게이트를 보면서 이제 들켰구나 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는 IT 분야의 기술자, 인터넷 엔지니어, 인민해방군, 온라인 수사대, 심지어 해커도 포함되어 가지고 인터넷 조작 댓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자신이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정보원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학교 선생님이 자기에게 스파이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스파이 활동인데 자신은 전혀 당시에 어려서 그런 지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요. 이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체에 들어간 후에 언젠가 그걸 바이러스인 줄 모르고 식별할 줄도 모르고 인체 원래 세포들을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라며 비꼬아서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바이러스도 다른 나라에 침입을 해서 원래 나라의 요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한국과 중국이 차이가 많다고 느꼈는데 지금 한국이 많이 닮아간다는 걸 느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와 자유는 가지고 있을 때 지켜야 돼요. 정말로 때를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지켜야 된다고 중국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만 봐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는지 나중에 두고 보면 알 거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으로는 최근 고위 탈북자 정원에 북한의 보위성 겔사대 15명이 김정은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모두 총살당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보위원들은 러시아에 파견된 보위성의 요원들인데 이들은 러시아에서 북한 사람들을 그 벌목 현장에 모아놓고 자기들이 감시하면서 많은 돈들을 챙긴답니다. 1인당 10만 달러 이상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돈으로 15명의 개살체를 만들어 가지고 김정은이를 은밀히 제거하기 위해서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다가 첨단 장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지원을 요구했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 국면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지원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되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사들여 와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폭탄은 김정일을 둘러싼 제1저지선 974 부대, 제2선 호위선 부대, 제3선 보위성 자기들인데 이 폭탄 한 방이면 1선과 2선에 있는 장병들이 완전히 전멸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빨갛게 되어 가지고 누군가 제보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북한에서 정보를 제공했는지 남한 내에서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가지고 잔혹하게 처형을 당하고 그 가족들은 전부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들 중에 강만석의 가족이 함께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만석의 가족은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강맹도 탈북자 있습니다. 그 집안인데 아마도 강맹도 씨가 남한에 와 있고 또 자유세계에 대한 물결을 또 이렇게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북한에도 김정은이를 죽여야 된다는 이런 결사체가 생겼다는 데서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시 그들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붕괴되었다면 그들은 영웅이 되었겠죠. 그런데 억울하게도 누군가의 제보로 인해서 그 15명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은 중국인이 말한 민주주의와 자유는 가지고 있을 때 꼭 지켜야 된다는 이 말에 정말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그런 고마움에 잘 모릅니다. 고마움을. 근데 특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자유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왜 못 살까요? 사람은 자기 생활 수준이 국민소득 6,000불 정도가 되면은 자의식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먹고 사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하다가 그나마 6,000불 정도의 소득이 되면 국민들이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지? 이 말이 뭐가 잘못됐어? 왜 정치를 비판할 수 없지? 이런 자아의식이 생기게 되므로 그래서 공산주의는 계속 그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지 않고 국민을 잘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국민이 잘 살고 소득이 3만 불, 4만 불 시대로 올라가면은 국민들은 더 높은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항상 배고프고 쪼달리고 오늘은 또 내일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을 살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꼴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 베네수엘라
정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 만약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아마 베네수엘라 가는 그런 열차에 함께 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이 나라를 살린다는 각오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시고, 우리가 또 우리 정부나 우리 우파 국민들 모두가 하루빨리 저 악랄한 북한, 중국이 붕괴되어 가지고 전 세계가 자유우방 국가가 되어 가지고 전쟁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